100%의 재생에너지, 70%, 80%, 90%도 아닌 100%의 재생에너지를 원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2014년에 시작된 아리백이라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입니다. 남녀노소 불문, 지나가는 개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누구나 아는 유명한 기업들 거의 모두가 참여해 있죠. 그것도 자발적으로요. 이런 기업들이 왜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오늘 아리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리백은 연간 전기 소비량이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2030년까지 60%, 2040년까지 90%,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100%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나 가스, 기름으로 만든 전기를 쓰지 않고 태양, 바람, 수소 연료 전지 등에서 얻는 전기로만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입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에 사업장이 있는데 그런 해외의 모든 사업장들까지도 100% 재생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죠. 더 궁극적으로는 제품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출시되고 없어지는 모든 과정, 기업이 뻗고 있는 전 영역에서 100%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아무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리백의 멤버가 되기 위해선 나름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죠. 세계적인 기업들이 굳이 이런 가입 조건을 일일이 맞춰가며 캠페인에 가입해 천문학적 비용 부담을 무릅쓰고 에너지의 대변화를 추진하는 건 21세기 최대 위협으로 대두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경고에서만 그쳤던 기후변화는 이제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며 지난 몇 년 동안 지구 곳곳을 핥히었죠. 하지만 기업들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책임의식이나 선의의 이유로만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로부터의 피해가 기업의 존립 자체와 연관돼 있다는 기업 생존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바꿔 말해 재생에너지로 갈아타는 게 앞으로의 기업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소리입니다.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재생에너지가 더 돈이 된다는 말이죠. 기업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계속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갑자기 한 이유는 그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계의 오랜 경고는 전 세계 사람들의 인식과 국제사회와 각국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죠. 사람들의 관심과 자본은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기술로 흘러감과 동시에 천문학적 자산을 운영하는 투자체들의 투자 원칙을 바꾸며 재생에너지의 기술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면서 환경 생태에 대한 중요성이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대두될 만큼 커져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로 취하는 이익은 좁게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기업을, 넓게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했고, 한마디로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을 타지 않을 수가 없는, 타지 않으면 철저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을 기업들은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실제 2018년 LG화학은 아리백 가입 멤버인 BMW와의 거래 중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었는데 LG화학이 잠깐 주춤하는 사이 거래가 무산되는 경험을 했었고, 같은 요구를 받았던 삼성 SDI는 국내 생산 물량을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해외 공장으로 옮겼죠. 또 애플은 반도체 물량을 대주는 SK 하이닉스에게 아리백을 맞추지 못하면 대만 업체로 물량을 돌리겠다고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을 향한 해외 중요 기업들의 이런 요구는 이제 시간을 끌거나 운 좋게 한번 봐주길 바랄 수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아리백 기업들은 아예 재생에너지 사용을 거래 조건으로 내걸기도 하는데, 이런 요구는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고 아리백 이행이 불가능한 기업은 아예 거래 리스트에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죠. 2021년 5월 현재 기준으로 아리백에는 전 세계 300개의 초대형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나이키, 샤넬, H&M, 골드만삭스, BMW, 폭스바겐, 어도비, 에어비앤비, 이케아 등의 유명한 기업들이죠. 모두 각자의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아리백을 진행해가고 있는데, 2017년 구글은 자사가 운영하는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모든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했다고 밝혔고, 2018년 4월 애플도 100% 재생에너지를 달성했다고 선언하며 2020년 7월엔 제조 공급망 영역까지 2030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이뤄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100%는 둘째치고 가입한 기업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거나 세계 트렌드를 모른다거나 미래를 전망하는 눈이 없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2019년 기준 5%에 불과합니다. 이 5%를 가지고 국내 기업들이 나눠 써야 한다는 건데, 이 재생에너지 공급량 자체가 적은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사실 이 문제 전에 더한 문제가 있죠. 바로 기업들이 어떤 특정 에너지를 골라 쓸 수 없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기는 한전을 거쳐서 판매되는데 한전은 전기를 구분해서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내가 쓰는 전기가 기름으로 만든 건지 석탄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바람으로 만든 건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만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체 발전소를 만들 수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규모를 생각할 땐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더 늘리는 것과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법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이에 국회에선 2021년 3월 기업들이 아리백을 더 나은 환경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2개의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발전소들은 생산하는 전력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기업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발전소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와 법 개편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과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거래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물꼬를 조금 트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해외 기업들의 추세와 비교해 볼 때 많이 늦은 감이 있다는 것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기반이 아직도 미진한 건 우리나라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인한 무역 관세 폭탄과 함께 경제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리백 열풍은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데미지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의 룰을 만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유럽연합과 미국의 현재 수장들은 기후변화를 자신들의 정책 최대 아젠다로 부를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기후변화의 문제에서만큼은 서로 협력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가 얼마나 위협적인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ESG 투자, 아리백, 탄소 국경세 같은 거센 흐름은 단순히 착한 마음에서만 나온 물결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대이슈에서 비롯된 결과들입니다. 현대의 전 세계는 서로 엮이고 엮여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이런 흐름을 무시하며 독단적으로 해서는 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살아남기 힘듭니다. 우리는 이런 거대한 흐름에 맞춰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속가능한 기술과 에너지에 대한 이런 물결을 극도로 거부하며 기존의 방식에 머물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는 곧 80억을 내다보고 있고 100억 명이 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우리는 자제력을 잃은 무조건적인 성장과 개발로 통제할 수 없는 잠재적 위협을 키워왔습니다. 우리는 현재로서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에서 자연과 공존함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무시한 채 계속해 욕심으로 인한 축적과 낭비와 파괴를 일삼는다면 우리의 기술로 극복하기 힘든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재난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021년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대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원년으로서 기후변화의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한 긴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